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3회 기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기의 내용은 ERP 구축 절차 중에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라는 부분이고요. 구축 단계는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이런 4단계 순서로 진행이 됐었고요. 여기서 묻는 건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보기에 있는 건 to be 프로세스 도출, 패키지 설치, 문제 논의하는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 이건 설계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as 파악을 하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분석 단계였고요. 구축 단계에서는 이제 추가 개발 및 수정 보완 문제,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확정하는 게 구축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해보고 모듈을 조합하고 이런 것들이 구축 단계에 해당됐었고요. 구현 단계에서는 시험 가동하고 시스템을 운영해 보는 거, 이게 구현 단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있는 내용들 한두 개 정도 내용을 알아두시고 가시면 문제 푸실 때 큰 어려움 없이 푸실 수가 있고요. 2번, 다음 중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각 영역, 단위별 이런 거 싫어합니다. 통합 개념 좋아하는 게 ERP였습니다. 3번,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투명한 경영 가능해지고요. 결산자고 단축 맞는데, 야, 여기 또 개별 업무 나왔네요. 통합 업무. 통합 개념 좋아합니다. 라고 했었죠. 정답은 4번으로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4번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맞는 것은, 공급자로부터 괄호 안의 묘들은 공급자부터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물류자재 흐름 전반 계획, 수요 공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공급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이런 거에서 우리는 공급망 관리구나 라고 해서 2번으로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2번. 5번, 생산성 산출식으로 맞는 것은 인데요. 네, 생산성은 이제 노동력이나 이제 기계 사용 생산 요소 같은 이런 투입물, 이런 투입량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유무형의 경제재, 즉 산출량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 그 효용을 산출하는 과정을 생산성이라고 하고요. 공식으로는 이렇게 산출량을 투입량으로 나눠주는 이런 형식으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성 공식은 이렇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식에 맞는 걸 찾으라는 부분으로 하시면 되고요. 투입량은 인풋이라고도 얘기하니까 인풋, 산출량은 아웃풋이라고도 얘기하니까 아웃풋으로 쓸 수도 있고, 네, 맞는 거 찾으면 2번 요거죠. 네, 산출량을 투입량으로 나눈 거, 예,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6번, 다음 중 실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BOM으로 줄이 설계부서에서 사용되며 라는 거에서 설계부서구나, 엔지니어링 BOM이군 해서 바로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 이거고요. 네, 퍼센테이지 BOM 같은 경우는 단위 1단위, 2단위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 백분율로 BOM을 표시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테이지 BOM이라고 쓴다 라고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 BOM 같은 경우는 이제 매뉴팩터링 BOM이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생산 BOM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생산부서에서 보통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부서에서 쓰는 BOM구나 라고 해서 프로덕션 BOM, 매뉴팩터링 BOM, 생산 BOM,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뉴팩터링 BOM 같은 경우, 네, 말씀드렸던 것이 3, 4번 동일한 내용이죠. 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생산부서에서 쓰는 BOM이구나 라고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설계부서는 엔지니어링 BOM이다 라고 해서요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7번 문제, 수요 예측 방법은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으로 분류됩니다. 분류 방법이 다른 것인데요. 정성적인 방법은 이제 주관적인 의견 같은 거를 가지고 하는 게 정성적인 방법이고요. 정량적인 방법은 이제 수치나 계량적인 걸 이용하게 됩니다.
계량적 방법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서 봤을 때 대울파이법은 전문가 의견 합성법이죠. 전문가 의견을 가지고 합성하는 부분이라서 주관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지수평활법 같은 경우는 평화상수를 이용해서 계량적인 수치로 구하게 되기 때문에 계량적 방법이네요. 이동평균법, 네, 가중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 안에 단순 이동평균 그리고 가중이동평균 이렇게 있는데요. 네, 동일하게 이동평균법 내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계량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1번만 정성적인 방법으로 해서 1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뭐 중요평가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시장조사법, 패널동의법, 뭐 판매원 의견 합성법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8번 문제, 프로젝트 생산 방식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인데요. 네, 생산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젝트 방식, 뭐 잡샵이라고 해서 뭐 개별 생산 방식,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프로젝트 생산 방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네, 프로젝트 생산 방식 같은 경우는요, 건물이나 교량이나 배 같은 것을 생산하는 게 프로젝트 생산 방식의 내용이다 보니까 장소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교량, 배 같은 경우는요, 제조보다는 사실 구축한다는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구축한다는 개념이 더 강한 제품들이다라는 부분들이 맞고요. 그리고 요거는 전통적 스케줄링 방식인 퍼트 CPM이 주로 사용된다라는 거, 요 부분이 맞습니다. 요거는 MRP나 CRP처럼 뭐 이렇게 자재 소요되는 걸 가지고서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커요. 네. 구축되는 개념이 더 강한 거. 제조보다는 구축한다는 개념이 크고, 좀 큰 개념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 스케줄링 방식이 더 적용이 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건물을 철거하고 구축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철거하는 게 뭐 1개월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뭐 6개월은 뭐 토목 공사를 합니다. 뭐 이렇게 6개월은 뭐 나머지 6개월은 뭐 골조 공사 같은 걸 합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외에 뭐 6개월은 뭐 조경 공사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통적 스케줄링 방식인 이런 절차로 해서 꾸미는 게 더 낫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뭐 자재가 몇 개 필요합니다 라는 걸로 해서 이런 MRP나 CRP 적용을 모델로 해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MRP, CRP 적용 모델이 된다라는 부분은 틀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문제, 생산 재고 시스템을 위한 총괄 계획의 수립에서 수요 변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요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총괄 계획 수립, APP 수립에 있어서 대응 전략 4가지 있었습니다. 생산율 조정, 고용 수준 변동, 그리고 하청 혹은 외주 이렇게 있었고요. 재고 수준 조정 이렇게 해서 4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매출 조정 없었죠. 3번이 정답.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어떤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일정에는 몇 주가 소요되는지라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서 봤을 때 처음 단계는 0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1에서 2단계 감에 있어서 5주가 소요되니까 7주, 5주죠, 5주. 7주가 왜 낫죠? 네. 5주, 5주, 네. 5주가 0에서 플러스 5가 되기 때문에 5주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5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3단계 가는 부분은 1에서 2단계 거친 후에 3단계로 가는 거. 그래서 1에서 바로 3단계로 가는 2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2가지가 경합을 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5에서 8을 더한 13, 그리고 vs 0에서 7을 더한 7주, 두 개가 경합을 하게 되고요. 전진 패스, 앞에서 뒤로 가는 전진 패스 같은 경우는 큰 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예, 탈락. 13.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 4단계로 갈 거예요. 2단계 4단계로 가는 거는 5에서 13주를 더하니까 18주가 되는 부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4에서 5로 가는 거, 2에서 5로 가는 두 가지가 또 여기선 5단계에서 경합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18주 더하기 9주를 한 27주랑 5주에서 10주를 더한 15주가 경합을 하고요. 많은 수이기 때문에 27이 됩니다.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8주에서 11주, 그리고 5에서 6으로 가는 거 8주, 그리고 3에서 6주로 가는 거 이제 이번에 세 가지가 경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주에서 11주를 더한 29주가 있고요. 네, 27주에서 8주를 더한 35주가 있고요. 그리고 13에서 5를 더한 18주가 있네요. 그럼 큰 수 35주. 그래서 얘 아니에요. 두 개는 탈락. 35주가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자, 몇 주 소요되는지를 봤을 때 35주가 소요됩니다 라고 해서 35를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진 패스만 하시면 되고요. 후진 패스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네, 요것만 찾으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35주를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11번 문제, 공정관리의 대내적인 목표로 틀린 것은 입니다. 네, 공정관리의 목표로는 이제 대내적인 목표와 대외적인 목표가 있는데요. 네, 대내적 목표는 이제 제공품 감소, 생산속도 향상, 가동률이 향상되는 부분으로 해서 그 공정 안에서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외적인 목표는 공정 외의 것이라고 보시면 돼서 주문자 요구 충족, 뭐 납기를 충족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대외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네,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의 공정 분석 기호의 의미를 맞게 설명한 것은 인데요. 자, 공정 분석 기호는 이제 하나씩만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뭐 2가지, 3가지 이런 공정 분석을 가지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큰 거가 주된 거고요. 그리고 작은 게 부수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된 거, 큰 거를 하면서 작은 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큰 거는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품질 검사인 거고요. 그래서 품질 검사를 주로 하면서 네모박스는 수량 검사였죠. 수량 검사를 합니다 라는 걸로 해서 품질 검사를 주로 하면서 수량 검사도 한다라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 맞춰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1번은 이제 가공을 주로 하면서 동그라미 운반도 합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 2번 가공을 주로 하면서 수량 검사도 합니다. 네, 가공을 주로 하면서 이제 네모, 수량 검사 네모가 들어가겠고요. 수량 검사를 주로 하면서 품질 검사도 합니다 라는 거니까 수량 검사를 하면서 품질 검사를 합니다. 요거죠, 요거.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3번 문제, A 공정의 작업 인원 출근율은 90%, 작업에 소요되는 간접 자급률은 20%입니다. 네, 가동률 구하라는 거고요. 가동률은 출근율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자급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98에 72에서 72%. 정답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 간트 차트의 정보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데요. 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고르라는 겁니다. 자, 간트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 1월, 2월, 3월, 3월이라고 했을 때 뭐 1월, 2월, 3월, 4월이라고 했을 때 이걸 가로선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뭐 A 작업, B 작업, C 작업이 있을 때 A 작업은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때 끝이 납니다. 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뭐 이렇게 완성된 거는 이런 식으로 흑색으로 어쨌든 채우는 형식으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뭐 완성도가 있으면 100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A 작업이 끝나고 1월 끝나고 2, 3월간에 되고 뭐 50%만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C 작업 같은 경우는 3월에서 4월까지 B 작업 끝나고 들어가게 되는 거고 아직 B 작업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B 뭐 완성 단계는 0인 거죠. 네, 이렇게 뭐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작업의 완료 시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업의 시간 알 수가 있어요. A 단계 끝내고 언제 시작할지. 그리고 전체 공정 시간, 전체 4개월이 걸리는군. 그건 전체 공정 시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4번 복잡하거나 대규모 공사에 적용이 어렵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보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얘는 단지 단점입니다. 단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단점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푸셔야 되는 거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이 문제를 푸시면 안 된다 라고 해서 4번으로 정답을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5번 문제. 각 작업자의 작업 시간이 그림과 같습니다. 라인 밸런싱 효율을 구하면 인데요. 자, 뭐 작업자 모두 한 명씩이니까 작업자까지 뭐 고려할 필요는 없겠고, 네, 간단히 이제 공식에 풀어보도록 하면요. 네, 각 작업장의 시간의 합이라고 보시면 시간의 합이 분자고요. 분모는 작업장 수 곱하기 작업장의 이제 사이클 타임, 각 작업장의 사이클 타임, 그러니까 작업 시간의 맥스 가장 큰 작업 시간을 곱하면 이게 분모가 됩니다. 그렇게 적용을 했을 때 이게 라인 밸런싱 효율에 대한 공식이고요.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20시간, 뭐 17시간, 23시간, 25시간 다 더해주고요. 그리고 작업장 수 4개고요. 곱하기 가장 사이클 타임이 큰 건 25시간이니까 25 곱해주면 100분의 85분의 100? 네, 85를 100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100 안 해도 되겠네요. 0.85로 해서요. 효율 0.85로 해서 정답 2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식만 숙지하시면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제끼지 마시고 공식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 이런 문제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16번입니다. JIT에서 Just in Time 적시 생산 방식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7가지 낭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낭비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라는 부분이고요. 적시 생산 방식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재고예요. 재고. 그래서 과잉 생산에서 재고가 많이 남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불량의 낭비. 과잉 생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불량률도 높게 되겠죠. 그래서 불량의 낭비, 이것도 같은 재고의 낭비, 생산의 낭비 쪽의 맥락으로 불량의 낭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운반이라든가 그리고 뭐 가공 자체 시간 그 자체 낭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동작이라든가 대기에 대한 낭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7가지 낭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적시 생산 방식은 속도나 이런 시간 쪽의 낭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싸하지만 속도나 시간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낭비는 JIT에서 얘기하는 낭비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입니다. 자, 경제적 주문량은 이제 주문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으로 구성되는 이제 총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1회 발주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라는 거. 네, 이게 이제 경제적 주문량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네, 이런 경제적 주문량 관련해서 우리는 기본 조건들을 전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공식 도출이 있게 됨에 있어서 이런 전제되는 기본 가정들이 없으면 너무 여러 조건들이 공식에 들어가게 되고 그 부분들이 단순화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 가정들을 전제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가정들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잘못된 것을 찾는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잘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자, 비교적 안정적 수요를 가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러 품목들의 통합이 아니라 단일 품목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 품목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주문량 산정함에 있어서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단순화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단일 품목을 하게 됩니다. 라고 해서 1번이 잘못된 설명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 그리고 수요를 일정하고 연간 총수요 확정적이고요. 다른 것들 공식을 단순화시키는 걸로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른 보기들은 읽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CRP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주요 자료가 아닌 것은 인데요. 네, 요런 CRP 같은 경우는 이제 능력 소요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 요거는 이제 MRP가 전개가 된 후에요. MRP 전개 후에 전개기에 생성된 계획이 어느 정도의 어느 만큼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제조 자원을 요구하는지를 계산하는 묘들이 이제 CRP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MRP 전개가 된 후에 생성된 계획을 가지고 능력 소요 계획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작업장의 생산 능력에 맞게 자재 소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업장에마다 이제 능력 소요량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능력 소요량을 시간대별로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업장별 능력 소요량을 시간대별로 예측하는 기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작업장별 능력 소요량, 네, 소요량입니다. 소요량. 너무 악필이었나요? 소요량. 네, 요거를 소요량을 시간대별로 예측하기 위한 기법.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작업장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공정표라든가요. 작업장 정보라든가 그리고 발주 계획량을 가지고 작업장별 능력 소요량을 시간대별로 예측하게 됩니다. 작업에 필요한 공정표, 작업 장애 정보, 그리고 발주 계획이 얼마나 있는 거에 따라서 능력 소요량을 예측하는 거죠. 그게 능력 소요 계획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거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이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하겠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고 보유량은 여기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필요한 주요 자료가 아니다 라고 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정답은 1번. 네, 그리고 19번 문제입니다. 자재 소요 계획 활동 중에서 기준 생산 계획, 요거 MPS 계획이 주어진 제조 자원의 용량을 넘어서는지 않는지를 계산하는 모듈로 기준 생산 계획과 제조 자원 간의 크기를 비교하는 자원 요구량을 계산해내는 겁니다. 자, MPS 자료를 가지고 MPS 플랜을 가지고 자원 요구량을 계산하는 거는 RCCP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RCCP에서 정답을 4번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네, 그리고 SCM의 외지적 기능으로 옳게 짝지어진 부분입니다. SCM 그 공급망 관리는 외지적 기능과 내재적 기능이 있는 부분이고요. 외재적 기능은 이제 공급자와의 친밀한 관계가 포커스가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공급자를 선정해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니은, 리을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업과 디귿은 내재적 기능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서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요. 이번 시간도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